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야, 여기 F3이 2가 있어 라고 나왔을 때 그냥 개념이 없는 애들은 그래? F3은 인가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정리를 배운 우리들 입장에서는 얘가 뭐로 해석될 수 있어야겠다. 시작! fx는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이다. 요 문장을 봤을 때, 이 수식을 봤을 때 요런 해석을 하는 게 나머지 정리에 대한 개념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나머지 정리를 좀 연습을 했었어요. 혹시 그 수업을 못 들었던 학생들은요, 반드시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좀 수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를 배웠으니까 실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를 문제 딱 봤더니 fx를 x-k로 나눈 나머지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fx를 x-1,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뭡니까? 이런 두 개의 질문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질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만나게 되는 질문들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위에 질문으로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은 바로 뭐냐?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을 사용하셔야 돼요. 왜? 나머지 정리는 용도가 뭐였는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만 사용한다 라고 가르쳤죠. 나머지 정리의 용도가 뭐라고? 시작!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딱 봤을 때 뭐라고 식 세우기를 할 수 있어? 그냥 딱 보자마자 FK 이렇게 쓸 수 있겠지. FK가 답인 거야. 맞죠? 예. 그래서 뒤에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막바로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예, 2단원 9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 문제 유형 보도록 하자. 요번에는 안타깝게도요, 1차식이 아닌 2차식, 3차식, 4차식 요런 것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나머지 정리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되냐? 그냥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식 세우기로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식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fx는 x-1, x 플러스 2로 나눴대요. 그런데 몫이 내가 어떤 다항식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x에 관한 식이니까 다항식은 다항식인데 몰라. 이때 수학에서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qx라고 몫을 나타내요. 몫을 모를 때 보통 뭐라고 쓴다? 주로 qx. 뭐라고 쓴다? qx. 그리고 이제 나머지 써야 되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요, 그 아래쪽에 보니까 식 세우기를 할 때 나머지 놓기라고 나와 있죠. 자, 나머지를 적기 전에 요 두 번째 개념 보도록 할게요. 자, 2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겠어? 가로 가로 qx. 왜? 2차식이 돼야 되니까 x-면 요런 2차식으로 나눈 상태가 되겠지? qx 놓지? 그리고 뒤에 나머지를 놓으셔야 되는데요.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항상 무조건 1차 이하가 와야 돼요. 1차 이하가 온다는 얘기는 뭐냐? 얘를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놓아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러면 3차식으로 나누는 구조는 1차 곱해서 3차 될 테고 몫을 테고, 자,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 이하가 된다? 2차 이하. 뭐라고 쓸 건데? 시작!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놓는 겁니다. 다시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뭐라고? ax 플러스 b.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 이하다? 2차 이하. 뭐라고 쓸 거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4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 이하? 3차 이하. 뭐라고 쓴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써야 될까? 시작!
ax 플러스 b라고 1차 이하의 나머지를 적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나머지 정리로 풀 것이냐 식 세우기를 할 것이냐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정리 개념이 없는 애들은 대부분 어떻게? 무조건 식을 세워서 푸는 경향이 있어요. 풀이가 길어지고 시간이 낭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가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실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자. 네, 문제가 나와있네요.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4와 7이다. 자, 이때 최종 부분을 보셔야 돼요. fx를 몇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요. 이 경우에는 우리 나머지 정리로 푼다, 식 세우기를 한다? 식 세우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 세워볼 겁니다. 시작!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눴어요. 몫은 뭐라고 쓴다? qx. 나머지는 뭐라고 쓴다? ax 플러스 b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에 수학적으로 볼 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맞지? 자, 미지수 몇 개를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2개. 그러면 수학은 기본적으로 미지수 2개 나오면 식이 몇 개 있어야지 풀기 용이해? 2개가 있어야 풀기 용이하지. 문제 속에서 식 2개를 찾아봐야겠다? 이러고 봤는데 내 눈에 어떤 표현이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4예요. 요런 표현이 하나 보이고요.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7이에요. 요런 표현이 하나 보이네요. 이거 우리 등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게 바로 숨겨진 식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식으로 만들면 식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등식으로 만들어봐. 시작! f의 마이너스 1은 4다. 요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지? 나머지 정리해요. 자, 또 빨간 밑줄 가지고 식 만들면 어떤 식 만들 수 있어요? 시작! f의 2는 7이다. 요렇게 나머지 정리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미지수 2개, 식 2개 풀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이 2개의 식을 가지고 뭔 짓을 하냐?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요 수치 대입법이라는 개념을 넣을 거예요. 자, 수치 대입법 선생님이 언제 사용하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모르는 감 옆에 갈호가 곱해져 있을 때 수치 대입법을 쓴다. 수치 대입법은 아무 숫자나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모르는 값을 없애기 위해서 모르는 감 옆에 있는 가로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값을 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봤더니 이 qx를 없애기 위해서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어. x 자리에 몇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딱 대입했더니 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돼서 쫙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말하길 이 값은 4와 같다 라고 요렇게 주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요 녀석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x 자리에 몇을 대입한다? 2. 그래서 2를 대입했더니 얘 0 되고 요게 2 대입하면 2a 플러스 b가 되는데 와, f의 값은 저쪽에 7이라고 주어졌네요. A와 B에 관한 2원 1차 연립방정식 가감법으로 푸시면 되겠죠? 더합니까? 뺍니까? 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3 나와서 A의 값 몇이다? 1이다. B의 값 몇이다? 5이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나머지 답 얘지? 얘 구하면 답은 몇 나오겠어요? X 플러스 5다.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필기 끝나셨으니까 예.
그러면 지운 거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차식 나왔어. 10차식. 이런 10차식. 예. 자, 10차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x의 10제곱 플러스 x의 5제곱 플러스 1을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얘 몇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 2차식. 그럼 나머지 정리로 풀어야 돼? 식 세우기로 풀어야 돼? 식 세우기. 그래서 식 세울 거예요. 그래 나 얘를 자 선생님이요 앞으로 요런 습관을 수학에서 지금부터 들여놓으시면 정말 좋아요. 고2, 고3 됐을 때도 이와 같이 x라는 문자로 막 x라는 문자를 포함한 식이 있으면 그래 얘는 x라는 문자를 포함한 식이야 fx라고 부를래. 요렇게 넣을 수 있는 어떤 수학적 능력을 조금씩 키워가시면 되게 좋아요. 나는 x의 10제곱 플러스 x의 5제곱 플러스 1을 뭐라고 넣겠다? fx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식 세워봅시다. 그래 fx는 얘로 나눴대. 자 이거 보는 순간 막 뭐 해주고 싶은 욕망이 끌어? 인수분해. 뭐가 되겠습니까? x-1, x 플러스 1 되겠죠. 목숨 모르니까 qx 써주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뭐라고 쓴다? ax 플러스 b라고 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뭐 이제 게임 끝났지. 미지수가 2개니까 식 2개 필요한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구나. 예. 그 위에 보시면 식 세우기를 할 때 나머지 놓기 이래가지고 나머지 놓지 맞습니까? 예. 그거 이렇게 나머지 놓기에서 식 2개 나왔을 거야. 요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나 적어 놓도록 할까? 가로 1개에 미지수 1개 커버 가능 요렇게 적어 놓도록 하자. 가로 1개에 미지수 1개 커버 가능 요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구해야 될 미지수가 2개야. 그럼 식 2개 필요하지. 이 식 2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모르는 값 앞에 가로를 이용해서 만들어져요. 즉 모르는 값 앞에 가로는 식 몇 개? 가로 하나는 식 하나. 가로 2개면 식 2개와 맞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모르는 값 앞에 가로 요게 각각의 식이다요. 그럼 이제 뭐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래 모르는 값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0으로 만든 값 x자리에 몇 대입하면 될까? 1 대입하시면 되겠죠? 1 대입하면 0이 돼서 쫙 사라지고 1 대입하면 a 플러스 b만 남아요. 근데 나 f1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x자리에 1 대입해. 1 대입해봐. 몇 나오는데? 3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3 이렇게 적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요 가로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네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래서 몇 나옵니까? 1 나오지. 오 f-1은 1이네. 2개의 식 더해봐야지. 2b는 4 b는 2 a는 1 고로 나머지 구하면 답은 몇이 나온다? x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쉽죠? 예. 여기까지 쉬워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 유형도 살펴봐야겠죠.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얘들아 어려운 문제 유형은 적절한 암기도 필요해. 이해 후에 왜냐면 풀이가 딱 고정돼 있어요. 그 풀이로 풀어야지 풀려. 근데 이걸 내 머리로 푼다? 약간 그런 게 부실할 때가 있어 우리의 머리는. 그래서 좀 기억을 암기를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수치대입법 문제 난이도는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즉 문제를 척 보자마자 이거 쉬운 문제네, 어려운 문제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대입법의 난이도 보도록 하자. 우선 미지수가 n개에 식이 n개. 그러면 미지수가 n개 있으면 식이 몇 개 필요해요? n개 필요하지. 이때 모르는 값 앞에 가루가 n개가 나왔어. 미지수가 n개여서 식 n개 필요했는데 모르는 값 앞에 가루가 n개 나왔네? 그러면 얘는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다예요. 적어 놓으십시오.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그냥 딱 보자마자 미지수 n개, 미지수 2개, 모르는 값 앞에 가루 2개. 쉽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뭐냐? 요런 문제예요. 미지수가 2개 나왔다? 그런데 모르는 값 앞에요. 이와 같이 가루의 제곱 등등 꼴로 이렇게 가루가 원래 따로따로 있어야 됐는데 얘가 중복되면서 가루가 하나밖에 안 생긴 거야. 그럼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못 만드는 상태지.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구나.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유형 암기하셔야 돼요. 기본 유형이 암기가 되셔야 돼요. 문제 유형을 암기하지 않고는 조금 풀이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지금 그 아래에 문제를 2개를 실어놨어. 한번 너희들이 문제를 지그시 보면서 얘기해봐. 자, 얘네들은 어때요? 다항식을 나눴는데 미지수 2개 구하라고 했는데 x-1의 제곱으로 나눴어. 이런 된장, 가루가 하나밖에 안 나오네. 그치? 아이씨, 어려운 유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래 있는 문제도 어때요? 다항식이 나왔는데 미지수 AB 구하라고 해서 미지수 2개인데 얘를 x-3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는 바람에 가루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런 유형은 어려운 유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려운 유형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 너희가 풀어봐? 이런 거 하면 너희도 못할 테니까 풀어드리도록 하겠다. 자, 우선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렵게 풀 수도 있어요. 자, 좀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 텐데 쉽게 풀려면 어떻게 풀면 쉽게 풀 수 있을까? 그냥 나눠버리면 돼요. 왜? 아래 있는 문제는요, n 플러스 2차야. 몇 차인지 가늠도 안 돼. 맞죠? 그런데 위에 있는 문제는 꼴랑 몇 차식이야? 3차식을 몇 차식으로 나누래? 2차식으로 나누래. 3차를 2차로 나누는 거 우리 이런 것 정도는 잘할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1번 문제는요, 필기를 좀 빡빡하게 하십시오. 솔루션을요 3개를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벌써 나눌 필요는 없고 쓰면서 좀 조정하셔야 돼요. 자, 우선요 딱 봤을 때 몰라 난 나눠버릴래. 요런 나누는 법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나누면 뭐예요? 3차, 2차, 1차 상수 나누기. 자, x-1의 제곱을 풉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개수만 써서 표현할 수 있지요. 1, 1, 마이너스 2, 1 빼줍니다. 4,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4 써줍니다. 4, 마이너스 8, 4 다시 빼줍니다. 그러면 얘 뭐예요? a-1 플러스 8이니까 a 플러스 7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요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얘는 현재 나머지가 a 플러스 7x 더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가 나왔는데 나누어 떨어진대요. 즉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x값에 상관없이 0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a가 몇이 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7 and b가 몇이 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눠서 쉽게 풀 수도 있어. 조금만 머리를 쓰면, 조금만 요령이 있다면.
쉽죠? 자, 그러면 이제요. 두 번째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요. 연조립제법, 이 연조립제법을 쓸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3차, 2차, 1차 상수야. 자, 얘를 그냥 x-1로 나눌 거예요. 우선 한 번 나눌 거예요. 그럼 1 대입하죠? 1, 1, 3. 3, a 플러스 3. 그리고 a 플러스 3 들어가서 얘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3. 요런 나머지가 나오겠네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나누어 떨어지면. 얘로 나누어 떨어지면요. x-1로도 나누어 떨어지겠지. 맞아요. 그러므로 나머지가 몇이 된다? 0이 돼야 돼요. 나누어 떨어질 거니까. 2차로 나누어 떨어지면 1차로도 나누어 떨어지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말을 하는데 이해가 가는 사람만 손 들어봐. 2차로 나누면 1차로도 나누어 떨어져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봅시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를 x-1의 제곱으로 나눴다라는 얘기는 x-1 두 번 곱한 거랑 똑같이 그리고 qx가 나오고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 얘로 나눴어. 얘로 나누어도 나머지 x자리 1로도 나머지는 뭐 나와? 0. 그치? 이렇게 나눠도 나머지는 몇이야? x자리 1로면 0이지만 이렇게 하나로만 나눠도 나머지는 몇이다? 0이 나요. 2차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1차로 나눠서 x자리 1로도 나머지는 0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 1차로 나눠도 나머지 0 나오지. 그러면 남은 찌끄레기식을 왜? 두 번 하라 그랬으니까 한 번 더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1, 1은 1, 4, 4. 그래서 a 플러스 7 나오는데 두 번 했을 때도 당연히 나머지는 몇 나오겠습니까? 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었더니 a 몇 나오겠어요? a 플러스 7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7. and a가 마이너스 7일 때 b의 값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위에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다요. 이 솔루션 3는 안 되겠구나. 미안해요. 솔루션 3는 미분법으로 푸는 거야.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만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솔루션 2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아래 있는 문제 유형 풀어볼 거예요. 다 필기 끝나셨습니까?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지. 왜? 아까는 3차를 2차로 나누는 것에 불과했는데 얘는 지금 문제를 보면 몇 차예요? x의 n 플러스 2제곱이기 때문에 n 플러스 2차식이에요. 와, n 플러스 2차. n이 100이 될지 1000이 될지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태예요. 자, 얘를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대요? n차식으로 나누고 있대요. 자, 이때 나머지가 3의 n제곱에 x-3이 되도록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n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 정리로 풀어야 돼? 식 세우기로 풀어야 돼? 얘들아 대답 좀 하자. 나머지 정리로 풀어야 돼? 식 세워야 돼? 식 세워야겠지 n차니까. 그래서 식을 선생님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x의 n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를 x-3의 n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3의 n제곱에 x-3이 되더라. 이때 a와 b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까? 구해보자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나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여기에 모르는 값이 있고 앞에 가로가 나왔으니까 우선은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정리할 수 있겠지. 모르는 값 옆에 곱해진 이 가로가 0이 되는 x값, x자리에 몇 대입하겠다? 3 대입할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식의 양변에 x자리에 3을 대입할 거야. 그랬더니 3의 n제곱 나오고요. 9 플러스 3a 플러스 b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3 대입하면 슉 날아가고 이 뒤쪽으로 3 대입해도 뭐 나와? 슉 날아가네? 3 대입하면 다 0 나오네. 그치? 예,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무슨 사실을 하나 알고 가셔야 되냐면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의 n제곱은 얘들아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심지어는 0도 될 수 없어요. 얘는 무조건 뭐만 될 수 있냐면 나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돼요 라는 녀석이에요. 양수밖에 안 돼요. 선생님 진짜요? 왜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의 n제곱인데 선생님이 요 n의 자리에 양수도 한번 넣어보고 0도 한번 넣어보고 음수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어차피 n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수는 양수, 영, 음수 셋 중 하나잖아. 그치? 자, 얘 몇 나옵니까? 27 나오네요. 3의 0제곱 몇입니까? 1이지. 자, 3의 마이너스 세제곱 몇입니까? 27분의 1이에요. 자, 지수에 붙은 요 마이너스는 역수라는 의미여서 3의 세제곱의 역수 요런 의미야. 되겠습니까? 와우! 얘 0보다 크네. 얘도 0보다 크네. 얘도 0보다 크네. n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고 무조건 0보다 크네. 되겠습니까? 그럼 봐. 양수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0이 된대. 그러면 양수에 뭘 곱해야 0이 되는데? 뭘 곱해야 0이 되는데 양수에다가 0을 곱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0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야 라고 요런 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풀이는요. 문제 유형이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숫자만 바뀔 뿐이야. 어떻게 해야 돼? 맞추려면 암기하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무조건 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요런 스킬을 사용해서 b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로 바꿔야 한다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보통 이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부르냐면요. 장내식이라고 불러요. 선생님한테 장내식에 대한 얘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네, 장내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내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장내식을 떠올려보자. 장내식장은 이런 특징이 있어. 죽은 자는 홀로 외로이 쓸쓸히 누워있는 거고 병풍을 경계로 해서 산자들은 여기에 버글버글버글 몰려있는 거야. 오직 죽은 자만 외롭고 쓸쓸히 홀로이 놓여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누가 죽은 자야? B 혼자 있지. 얘가 죽은 자야. 즉 무슨 얘기냐? 나는 앞으로 B라는 문자가 들어가는 자리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를 넣을 거야. 그러면 B는 더 이상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 나오면 B의 장내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B의 장내식을 치러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미지수가 2개였는데 미지수가 하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n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ax b 자리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집어넣고요. x 마이너스 3의 n제곱에 qx 플러스 3의 n제곱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식을 써줬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뭔 짓을 할 거냐면요. 여기 보면은 항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모든 항에 x-3이 무조건 들어있어야 돼. 여기에도 x-3이 무조건 들어있어야 해. 그걸
밝혀줄 거야. 그러면 우선 나는 뭘 해야 되겠어? 얘가 진짜 x-3을 가지고 있는지 얘를 좀 정리해 보셔야겠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딱 보니까 A는 묶을 수 있겠다. A로 묶으면 x-3 이런 식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남은 찌끄레기식을 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9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x-3, x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될 수 있지.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공통인수 모아서 x-3 묶고 남은 찌끄레기식 a 플러스 x 플러스 3